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노트레이아웃에 대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단 뷰를 제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뷰를 더하기 눌러가지고 UI 뷰 해서 이렇게 화면에 끌어다 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제가 배경화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했을 때 얘를 이렇게 가운데다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배웠던 거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왼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최상단 뷰에 걸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뷰 컨트롤러, 지금 현재 뷰 컨트롤러의 최상단은 결국은 지금 뷰인데 이 뷰가 지금 요거 제 그린 뷰라고 할게요. 그린. 요 그린 요게 초록색이 뷰에 지금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컨스트레인트 보시면은 세이프 에어리아 리딩 돼 있죠. 일단 세이프 에어리아에 걸려져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세컨드 아이템을 리딩 돼 있다 요거를 트레일링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어떤 게 되냐면 지금 요 놈의 이 지금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구성이 그린의 왼쪽을, 리딩이 왼쪽이거든요. 리딩이 왼쪽이고 트레일링이 오른쪽입니다. 그린의 왼쪽을 세이프 에어리아의 오른쪽에 건 거예요, 지금. 그거의 컨스탄트가 지금 87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으로 했어요. 엔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오토 레이아웃이 자리 안 잡았으니까 제가 위스를 줄게요. 가로 길이를 제가 오토 레이아웃의 핵심이 항상 이겁니다. 뷰의 위치랑 뷰의 크기. 위치는 제가 제공해 줬는데 크기를 제공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크기만 제가 넣어 줄게요. 크기를 고정값으로 위스를 제가 24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얘가 숨어졌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린을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리딩의 왼쪽을 이 세이프 에어리아의 오른쪽에 두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죽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요거를 마이너스 3, 50으로 한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린의 오른쪽, 그쵸? 트레일링을 요놈의 트레일링으로 하겠다. 그리고 컨스탄트는 50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더하기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 원래 50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이 노란색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걸 적용시키시려면 에디터에서 업데이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존 거는 제가 제거를 할게요. 제거하고 다시 가운데 넣어서 여기서 다시 트레일링을 제가 주겠습니다. 50 정도. 이렇게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미싱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왼쪽에다가도 만약 컨스트레인트를 50을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빨간 줄 뜨면서 이렇게 되죠. 여기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뷰 컨트롤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런데 그 해당하는 뷰 컨트롤러를 돌리실 때는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거기다 두면은 얘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막대기 눌러보니까 뷰 컨트롤러 돼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뷰 컨트롤러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 화살표가 어떤 뷰 컨트롤러로 시작할 거냐 그걸 뜻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그럼 에러가 뜰 거예요.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아까 오토레이아웃을 못 잡아서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50 아까 여기 있던 거 일단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얘는 가로로 이미 됐는데 세로가 안 됐으니까 Y축이죠. Y축이 안 됐으니까 Y축도 제가 하이트를 128 요거로 그리고 위쪽에 그 정도 요거로 Y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상이 없이 잘 뜨죠, 화면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왼쪽에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으로 줬어요. 앵커를 걸었죠. 자, 그럼 어떻죠? 여기 앵커 걸었는데 지금 빨간줄 떴죠. 그러면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conflicting constraint, 말 그대로 constraint가 겹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코드 이쪽에서는 아, 너가 여기서 앵커 걸고 여기서 앵커 걸었는데 왜 이 뷰에다가 고정값으로 이만큼을 너가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요 위스 있죠. 위스는 무시하게 되고 렌더링이 될 거예요. 한번 제가 런을 다시 해볼게요. 그쵸? 얘는 무시하고 되죠. 그러니까 UI킷에서는 앵커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보다 앵커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둘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만큼씩 서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얘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요만한 만약에 뭐 고무판, 그러니까 고무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무판인데 여기 잡아당기니까 이게 무시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얘가 가지고 있던 크기가 아예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러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너가 지금 컨스탄트를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사이먼테니어스 동시에거든. 동시에 두 가지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무시되고 진행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거를 하나 누르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를 지우셔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그 위스를 지우셔도 되죠. 딜리트 눌러서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지우는 방법 말고 다시 제가 위스를 줄게요. 위스를 좀 더 작게 줄게요. 200.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면서 이걸 누르시면 충돌되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거 눌러가지고 지우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지울 거냐, 어떤 걸 지울 거냐. 나는 그래서 뭐 왼쪽 거를 지우겠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도 이상이 없는 거고. 다시 돌려볼게요. 요거를 다시 요거 밑에 거 지우고 컨스트레인트 오른쪽에 하고 다시 위스 줄게요. 한 200. 그래서 다시 눌러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위스를 지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얘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쵸? 이상이 없죠. 에러가 뜨지 않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충돌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충돌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그거죠. 이제 뷰가 하나만 있을 수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뷰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UI 뷰 해가지고 뷰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인스펙트 패널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나는 파란색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걸 하실 때 이렇게 뷰를 일일이 하시면 번거롭잖아요. 그때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옵션 키죠. 옵션 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복사가 돼요. 해당 요소가. 그래서 편합니다. 복사가 돼서. 근데 요거를 제가 뷰끼리 관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위쪽에다가 컨스트레인트 걸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걸게 돼요. 그리고 나 왼쪽에 컨스트레인트 걸겠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 세이프 에어리아에 컨스트레인트가 걸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위스 하이트를 일단 줄게요. 이런 식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나는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요 놈의 위에 그린의 왼쪽에 이렇게 딱 주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기준을, 앵커 기준을 또 정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서 first item, 여기가 즉 그겁니다. 자신이에요.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을 두 번째는 제가 블루라고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뭐 오렌지로 바꿀게요. 제 이름을 오렌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눌러서 블루의 왼쪽을, 리딩이 왼쪽입니다. 블루의 왼쪽을 세이프 에어리아 왼쪽이 아니라 요 그 그린의 왼쪽으로, 그린의 왼쪽이죠. 그린의 왼쪽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이 됐죠. 그러면서 컨스탄트를 저희가 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20이면 20만큼 얘가 가게 되는 거고, 뭐 30이면 30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위치는 일단 저희가 적용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 위스 자체를 고정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고정값 주는 게 아니라 여기만큼, 여기랑 맞추고 요만큼 이렇게 딱 채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뷰에 요만큼 떨어뜨리고 이만큼을 채우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핵심이 뭐라고 했죠? 위치랑, 뷰의 위치랑 가로 세로 크기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앵커를 둘 다 걸었을 때는 어차피 얘가 그 크기, 뷰 자체의 크기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앵커만 걸어도 상관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앵커를 다시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 가로축 앵커만 걸면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를 제 오른쪽을 0으로 해서 거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요거를 눌러서 줄자 모양 누르신 다음에 세이프 에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얼라인이 바로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맞추는 게 아니라 세이프 에어리어가 아니라 이쪽이죠. 그린의 트레일링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은 일단 기본 현재 상황에서 컨스탄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얘도 여기에 맞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일단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블루에, 나는 얘를 블루에 맞추겠다 놓으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션 있죠.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또 그게 바뀌어지게 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리딩으로만 하게 되면 이놈을 이쪽으로 일단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위스랑 하이트를 고정값으로 주고, 일단 고정값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눌러보면 제가 여기서 한 30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놈의 왼쪽을 이쪽에다가 건 겁니다. 근데 난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럼 얘를 일단 지우고, 일단은 위쪽에 앵커 걸어주고, 제가 컨트롤 누르고 얘 블루 뷰에 맞추겠다. 그런 다음에 옵션 키를 누르신 다음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현재 있는 부분에서 앵커를 이만큼 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다시 빼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리딩으로 하게 되면 이놈의 뷰의 리딩을 이쪽에 맞추는 건데, 그쵸? 이쪽에 맞췄죠, 지금 보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옵션 키를 누르고 리딩으로 하게 되면 지금 117만큼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현재 있는 뷰에서 앵커를 이렇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 하면 그대로 됐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로 뷰끼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충돌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의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오토레이아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